지금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자산들이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아, 트럼프, 나한테 미리 언지를 좀 주지. 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밤사이에 트럼프가 가상 자산에 대해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마디가 굉장히 파급력이 컸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온갖 가상 자산들이 다 오르고 있더라고요. 가상화폐들이 폭등을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트럼프가 이제 가상 자산을 전략적으로 비축하겠다 이러면서 특정 코인들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코인들은 말할 것도 없이 오르고요. 다른 코인들조차도 따라서 오르는 거죠. 이게 좀 가상화폐를 우리가 좀 투자를 해야 되나 그렇게 이제 고민을 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 전에 트럼프가 왜 이렇게 가상화폐에 대해서 좀 붐업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 가상화폐를 혹시나 투자를 하게 된다면은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해나가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 길기는 해요. 근데 제가 또 최대한 쉽게 한번 또 설명을 풀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시죠. 도대체 트럼프가 뭐라고 했길래 이렇게 가상화폐 시장이 좀 들썩들썩할까? 그게 좀 궁금하잖아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트럼프가 이제 디지털 자산 행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가상 자산을 전략적으로 비축하겠다. 그걸 좀 지시한 거죠. 그동안은 이제 우리가 좀 저걸 고려해 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불과 한 이틀 전만 하더라도 이게 좀 통과되지 않을 것이다, 이게 폐기될 것이다 이러면서 가상 자산들이 굉장히 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틀이 지난 이제 어젯밤에 갑자기 이제 리저브, 이제 전략적으로 준비를 하겠다, 준비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상화폐가 이렇게 폭등을 해버린 거죠. 어떤 코인들을 언급했냐면 XRP,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리플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솔라나, 그리고 이건 에이다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 에이다라고 읽기보다는 해외에서는 카르다노라고 많이 읽거든요. 카르다노 이제 암호화폐 네이티브 기술을 활용해서 나온 에이다인데 아무튼 우린 에이다라고 알고 있죠. 처음에 이렇게 세 개의 코인을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한 40분 정도 지났나? 그 뒤에 후속으로 내가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을 언급 안 했네? 또 이러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총 5개의 코인을 언급한 거죠. XRP, 리플, 그리고 솔라나, 에이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이 자산들이 당연히 폭등을 했겠죠. 지금 현재 시세를 보면은 비트코인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그래서 8만 불도 깨진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한 9만 4천 불까지 올랐습니다. 12%가 올라서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는 1억 4,200만 원 정도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16% 올랐죠. 그리고 솔라나는 28%, 리플은 33%, 굉장히 많이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프가 보면은 이렇게 막 치솟았죠. 그냥 저 말 한마디에 하룻밤도 아니고 그냥 바로 이렇게 가격이 올라버린 겁니다. 이 가상화폐들 뿐만 아니라 더 많이 오른 것은 이제 에이다거든요. 76%. 이게 좀 되게 그렇죠. 예를 들어서 1억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1억 7천이 된 겁니다. 그냥 하룻밤 사이에 이 정도로 지금 폭등을 하고 있는데, 이게 트럼프가 실은 선거 전부터 약간 가상자산을 언급하면서 이 가상자산 우호 후보다 이런 말이 나왔잖아요. 이게 처음에는 우리가 가상자산 그 이제 유권자들 표를 좀 얻으려고 그런 거 아니야? 가상자산에 좀 투자자들이 많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표를 좀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은 그게 맞는 말이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표를 얻으려고 가상자산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발언을 하다 보니까 가상자산에 대해서 이제 돈 맛을 조금 본 거죠. 이게 일론 머스크랑 같이 이제 대선 전부터 협업을 많이 했잖아요. 일론 머스크도 투자를 많이 하고 트럼프도 당선되고 나서 화답을 하고. 그런데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형, 돈은 이렇게 버는 거야. 도찌 가자 이러면서 돈을 벌고 하잖아요.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2021년부터 지금으로부터 4년 전부터 이제 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코인을 굉장히 밀고 있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엄청나게 벌었겠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옆에서 지켜본 트럼프가 뭐야 이거 개꿀이네. 이렇게 돈을 버니까 뭐 돈이 돈 같지가 않네. 나는 부동산을 해서 뭐 투자를 해서 수십 년을 이렇게 벌었던 돈인데 뭐 하룻밤에 이렇게 벌어버리네. 이러면서 이제 돈 맛을 알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가상자산의 돈 맛에 좀 빠진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트럼프의 최대 고민은 미국의 재정 적자를 해결하는 겁니다. 이게 사업가가 보기에는 이게 굉장히 거슬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짠돌이 김종국 있잖아요. 김종국 입장에서는 자기 집에 켜진 불도 신경 쓰이지만 다른 사람 집에 켜진 불도 좀 못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사업가가 야 미국이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 왜 적자인 거야 하면서 거기에 대해 의구심을 품기 시작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걸 해결하고 어떻게 되고 싶어요? 바로 영웅이 되고 싶어 합니다. 이제 뭐 대선은 다 끝났고 대통령도 이제 이번에 하면은 할 만큼 했고 그럼 이제 가지고 싶은 건 뭐예요? 명성이죠. 역대 대통령들은 해내지 못한 걸 내가 해냈다. 그런 칭송을 받고 싶은 겁니다. 이미 트럼프는 뭐 재산도 제가 말했듯이 5조 원이에요.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 여기서 뭐 5조에서 7조가 되는 걸 바랄까요? 아니죠. 바로 영웅이 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정 적자를 계속 물고 늘어지고 있는데 가상화폐가 재정 적자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 이유가 이제 미국 국채를 찍어내서 지금 미국의 빚을 갚아야 되는데 5경이 넘어가는 미국 빚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걸 갚아야 되는데 지금 시장에서 미국 국채가 인기가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미국 국채 수익률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국채의 수익률이 올라가면은 국채의 가격은 반대로 떨어진다. 이렇게 보면 돼요. 지금 보니까 미국 국채 수익률이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국채를 발행해서 그걸 이제 팔아서 돈을 쥐어야 되는데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은 이제 발행할 수 있는 국채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끌어올 수 있는 돈이 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국채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인데 돌파구가 좀 마땅치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 세계에서도 야 이거 미국이 예전 같지 않다. 미국이 달러 말고 뭐 있어? 지금 원래 달러가 이제 금이랑 연동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근본위제를 폐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이랑 달러가 다른 게 돼버린 거예요. 야 달러는 미국 계속 찍어내면 되는데 뭐 저거 달러 말고 뭐 있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전 세계가 지금 미국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미국 힘 있는 거 맞아? 너네 그 달러 못 쓰면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잖아. 뭐가 있어? 이렇게 된 거죠. 게다가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 있죠. 젤렌스키랑 트럼프랑 이제 회담을 했었죠. 거기서 이제 굉장히 언성을 높이며 싸웠었잖아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젤렌스키 대통령 같은 경우가 이제 트럼프한테 굉장히 굴욕을 당하고 나왔습니다. 물론 뭐 정상회담끼리 만나는데 뭐 정장을 입지 않았다, 뭐 그런 예의를 갖추지 않았다 그런 것도 있지만 두 정상이 만났는데 트럼프가 그냥 일방적으로 야 너네 미국 없었으면 전쟁 벌써 끝났어. 너는 카드가 없어. 너는 그냥 우리 말 들어야 돼. 이런 식으로 대놓고 진짜 방송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굉장히 수치스럽잖아요.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은 국력이 있어야 됩니다. 국가가 힘이 있어야 돼요. 트럼프라서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국력을 좀 키워야 되고요. 국력은 결국 뭐다? 돈이죠, 돈. 돈이 많아야 됩니다. 이 돈이 많으려면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지금 돈 되는 기술이 뭐예요? AI입니다. AI나 양자 컴퓨터 또는 뭐 여러 가지들이 있죠. 로봇 기술, 그런 기술들을 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술이 없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이 젤렌스키 같은 그런 굴욕을 당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말이 잠깐 샜는데 지금 이렇게 지금 싸우고 나왔는데 이 젤렌스키가 어디로 갔어요? 영국으로 갔죠. 영국 총리랑 굉장히 우호적으로 이제 뭐 어깨동무하면서 4조 원을 빌려왔습니다. 지금 영국 입장에서는 이거예요. 유럽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미국이 좀 너무 나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싫었는데 야 이거 그러면 미국 빼고 우리끼리 뭉치자. 야 미국 달러 말고 뭐 있어? 그거 말고 없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미국의 금 보유량이 전 세계 1위입니다. 8,133톤을 가지고 있거든요. 전략적 자산으로 이 정도 비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금 보유량이 전 세계에서 1위긴 해요. 근데 이 1위가 그렇게 완벽한 1위가 아닌 거죠. 여기 유럽의 세 나라, 강대국 세 나라죠.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이 세 나라의 금을 합치면은 미국의 금보다 많습니다. 그러면 야 너네 미국 금 많은 줄 알았는데 전략적 자산도 없어.
그럼 우리가 뭘 믿고 너 국채를 사야 돼? 아, 우리 국채 안 살래. 지금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지금 미국한테 필요한 건 뭐예요? 신용입니다. 신용. 미국이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그 신용이 있어야 그 국채가 좀 제값을 받고 팔릴 수가 있겠죠. 거기다가 이제 하나 더 붙이자면은 중국까지 합세를 하면은 미국의 금이 많지 않은 상황이에요. 중국이 이제 유럽 쪽으로 붙어버리면은 미국보다 훨씬 더 이제 많은 양의 금을 미국을 좀 이제 견제하는 국가들이 갖게 되는 겁니다. 근데 중국도 지금 미국이랑 싸우고 있죠. 중국에 관세 10% 부과했다가 다시 또 1+1 10+10으로 해서 20% 부과하겠다 이러니까 중국이 뭐라 그랬어요?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서 보복하겠다 이랬단 말이죠. 중국도 지금 미국이랑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미국은 지금 약간 힘이 좋은 친구가 힘자랑을 하긴 했는데 반 친구들이 지금 이제 합심해서 저 친구 그냥 확 내몰아 버릴까? 보내버릴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당연히 다른 반 친구들이 합치면은 아무리 힘이 센 한 친구라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미국이 뭐 여러 가지 좀 재정도 탄탄하고 뭐 달러의 위력도 좀 있고 금도 많이 보유하고 이랬었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판을 뒤집을 수도 있을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도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도 금은 충분하지 않고 국채는 안 팔리니까 야 이거 뭐 다른 방법 없어?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일론 머스크의 조언을 들었겠죠. 형 가상자산으로 한번 해보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인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고 뭐 중국도 몰래 사들이고 있고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으로 한번 우리의 신용도를 좀 높여보자 라고 얘기를 한 거죠. 듣고 보니까 맞는 말 같기도 합니다. 트럼프가 우리 미국의 가상자산 가장 많이 가지고 있어. 너네 뭐 비트코인 우리 이만큼 있어. 어쩔 거야. 이렇게 나오면 또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대한 이 가상자산을 좀 보유해야겠다라고 트럼프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트럼프의 이제 X에 보면은 이렇게 글을 올렸었죠. I will make sure the US is the crypto capital of the world. We are making America great again 이라고 올렸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 미국을 이제 크립토의 수도로 만들겠다. 가상화폐의 수도. 그리고 우리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XRP, 솔라나, 그리고 에이다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변에서 또 얘기를 했겠죠. 아이 저기 형님 우리 저기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40분 후에 and obviously 비트코인 and 이더리움 그리고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도 있다. 아 내가 깜빡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I also love Bitcoin and Ethereum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역시 사랑한다. 그래서 이 5가지 코인을 이렇게 밀고 있는 거고요. 이제 그럼 우리가 좀 고민이 되잖아요. 우리 가상자산에 투자를 지금 해야 되나? 뭐 이렇게 고민이 들잖아요. 이미 국내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1,5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건 중복이니까 계좌 중복이니까 아마 한 실제 인원으로 따지면은 700만 명 정도가 투자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추측을 하고 있는데 거래 대금도 하루에 15조 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진짜 엄청난 시장이죠. 이미 가상화폐 시장에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코인은 투기성이 아직은 많기는 해요. 이제 너무 변동성이 좀 심한 거죠. 우리가 자산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안정성을 가진 걸 자산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자산이라기보다는 투기성이 조금은 짙습니다. 지금 저렇게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뭐 하룻밤 사이에 70% 오른다? 또는 뭐 30% 떨어진다? 이거는 너무 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안 하는 걸 추천하는데 그래도 이게 뭐 안 하는 걸 추천해도 하는 사람들은 하겠죠. 그래도 한다면은 본인 재산의 5에서 10% 이내에서 좀 하면 좋고요. 예를 들어서 1억이 있다. 재산이 1억이면은 뭐 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하는 것은 뭐 나쁘지 않아요. 이 정도는 뭐 10% 떨어져도 전 재산의 1% 정도 움직이는 거니까 나쁘지 않은데 우리가 너무 전 재산을 몰빵한다든지 그것은 좀 위험하다. 그리고 혹시나 하게 된다면은 비트코인 또는 ETF로 할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워낙 가격대가 무거워지다 보니까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좀 안정성을 가지고 있고요. ETF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승인한 국가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ETF 묶음으로 하면은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알트코인이 뭐냐면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코인들입니다. 알트코인은 위험하긴 해요. 그래서 이거는 크게 벌지만 크게 잃기도 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뭐 좀 희망이 없으니까 알트코인에 희망을 많이 걸고 이렇게 좀 위험한 도박을 많이 하고 있긴 한데 저는 그래서 이제 코인을 좀 추천하지 않는 겁니다. 코인 같은 경우도 안전하게 하고 좀 약간 적립식으로 하고 무리하지 않은 선에서 하면은 괜찮긴 하지만 그게 잘 안 돼요. 코인 투자자들은. 저도 코인을 조금 이제 예전에는 많이 좀 해봤었는데 이게 핸드폰만 보게 되더라고요. 밤에 자다가도 눈 뜨면 핸드폰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생활이 거의 안 될 정도로 피폐해져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코인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은데 뭐 아무튼 코인에 이런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감당 가능한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냥 ETF 주식이죠. 주식인데 이제 코인을 반영하는 주식 뭐 그런 것들에 투자를 해나가면은 그래도 코인 투자에서 좀 안전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코인 투자에는 뭐 정답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각자 잘 하되 뭐 알아서 잘 하되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있죠. 이게 위험하지 않는 투자, 안전한 투자, 좀 느리지만 천천히 가는 투자, 그게 진짜 투자니까 그 부분을 한번 되새기면서 코인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아무튼 저렇게 결국에는 진짜 힘이 깡패라고 이게 그냥 뭐 트럼프가 뭐 글 하나 쓰니까 전 세계 가상화폐들이 막 급등을 하잖아요.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우리나라도 이렇게 좀 힘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 하루였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같이 공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경제 관련 소식들이 있으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쉽게 또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